뉴스의 이면을 꿰뚫어보는 본격 속마음 정치 토크쇼 뉴스 코멘터리 막점막후의 박지훈입니다. 네, 궁금하면 묻고보는 시사하는 개그맨 MC 장원입니다. 네, 한 주간 가장 핫한 이슈들을 풀어주는 두 분, 오창석 시사평론가, 황교안 미래통합당 부대변인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모셨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개그 좀 아는 변호사라고 소개해드렸는데 이번 주에는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누르기만 하면 성대모사가 나오는 성대모사 자판기 신유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대모사 자판기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미흡한 점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그런 미흡한 점을 계속 놀리기 위해서 시키는 걸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꿋꿋하게 하는 저의 모습을 좋아해 주시는 게 아닐까. 오늘도 하나 하고 가죠. 오늘이요? 네. 새로 개발한 게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새로요? 네, 새로. 김신영 씨. 김신영 씨? 네. 김신영 씨가 돼요? 그 변신한 버전, 이모 버전. 변신한 버전, 다계. 변신한 버전에서는 약간 이렇게 옷발인데 옷을 입지 않고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입이 안 떨어지네요. 저도 제가 막무가내인 줄 알았는데 얼굴이 있네요. 버퍼링. 평소 안 비슷해도 그냥 막 하시는데 이 정도면 되게 안 비슷하신가 봐요. 전혀. 사실 그때 제가 뭐 하나 그걸 했는데 립싱크였거든요. 근데 네. 갑자기 여기서 성대모사를 하러 가니까 네. 입만 뻥끗해야 되는데 어쨌든 긴장했네요. 그 자리에서 성대모사뿐만 아니라 설명을 참 잘해주셨어요. 지난주에요? 자리가 좀 익숙하셨습니까? 이 자리요? 매우 익숙합니다. 저는 여기서 타고난 것 같아요. 태어난 것 같기도 하고. 고정 노리시는 거 그 자리에서 태어나셨다고요? 그런 것 같기도 할 정도로 아주 편안합니다. 그 자리에서 타고났다고요? 자, 오늘 풀어볼 얘기가 이렇게 웃을 얘기는 아닙니다. 네. 검찰개혁 얘기입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발표한 검찰개혁 권고안을 두고 검찰 내부도 그렇고요. 정치권까지 들끓고 있습니다. 자, 검찰개혁안 대체 뭐가 문제길래 정말 시끄러웠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권고안을 두고 정말 많은 평가들이 나왔는데요. 대부분이 검찰총장의 권한 축소 이거를 두고 말이 많습니다. 자, 법조인으로서 이 위원회의 이 같은 검찰개혁 권고안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예, 저는 법 권고안이 나오게 된 배경과 이 취지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겠다. 왜냐면 이 검찰 개혁이라는 어떤 국민적인 염원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뭐 아래서부터 위까지 모든 것을 망라해서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면서 공정성을 보장하면서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검찰 개혁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개혁위원회에 고심이 담겨 있지 않았나라고 하는데 뭐 대한변협이라든지 법조계에서는 수사 지휘권을 폐지한다는 것이 과연 선뜻 와닿지 않는다 이런 시각이 큰 것 같고요.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또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검찰이나 법무개혁위원회에서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 네. 언론이나 많은 곳에서는 수사 지휘권 부분에 포인트를 두고 그렇죠. 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두 분한테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식물총장 검찰 수사 지휘권 얘기를 하면서 식물총장 또 법무부 장관은 제왕적 법무부 장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이 많고 있어요. 정말 식물총장이 된다고 생각됩니까? 네, 뭐 이 제목은 사실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인데 사실 지금 이번에 발표한 권고안을 보면 사실상 검찰 개혁이 아니라 그냥 검찰총장의 권한만을 축소시키는 안이다. 그래서 마치 검찰 개혁의 전부가 어떤 뭐 피의자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할 것일까 아니면 검찰의 그동안의 지나치게 어떤 굴종적인 태도를 강요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오직 검찰총장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데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지금 뭐 4가지 핵심 내용이 발표되는데 이대로라면 앞으로는 검사 출신이 아닌 비검사 출신 중에서 법무부 장관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검찰총장으로 앉히고 그다음에 인사위원회 자체도 이제 요식행위를 거쳐서 인사권을 갖다가 법무부 장관이 행사를 하고 이후에 주요 수사에 대해서도 특히 정권의 어떤 정권이나 권력에 관한 수사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다 일일이 지휘할 수밖에 없어서 사실상 총장 자체를 패싱하게 되는 실무 총장을 만드는 안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요. 오창석 평론가는 그래도 민주당 쪽이니까 어떻게 네. 봅니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검찰총장의 권한 분산 이 부분은 예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고요. 네.
대한변협의 이찬희 회장 역시 검찰총장의 권한 분산은 찬성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검찰총장이 수사 지휘권을 폐지한다라고 해서 식물총장이 된다라고 하면 검찰 전체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할 때도 식물 검찰이 된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폐해가 있었기 때문에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찬희 회장하고 얘기를 해보셨어요? 인터뷰 기사를 제가 봤거든요. 네. 네, 제가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요. 진짜로. 네. 제가 법조인으로서 네. 다시 한 말씀 좀 추가를 드리자면은 이 검찰청법에 이 검사 동일체 원칙에 대해서 7조 1항에 수사 지휘권이 규정되어 있는데 7조 2항에 이의 제기권을 둠으로써 검사 동일체 원칙을 좀 수정하면서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는데 네. 사실은 거의 수정되었다거나 폐지되었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전국적인 통일적인 검사의 유기적인 조직체, 일체다. 이런 원칙이 아직도 너무나 지속되어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과잉 수사, 집중 수사, 표적 수사 이런 부분에 좀 남용이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견제하기 위한 권고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궁금한 게 네. 실제 이 수사는 일선 검사들이 다 할 텐데 이 총장의 수사 지휘권이 실제 사건 수사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칩니까? 뭐 제가 군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색깔은 좀 다르지만 일단 검사들 그 안에 얘기를 좀 들어보면 대검에는 반부패부라는 게 있습니다. 예전에 중수부 같은 건데 반부패 부장이 검사장급이고 반부패 부장이 검찰총장을 보좌하면서 일선 지검이나 일선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뭐 컨트롤한다라고 하고요. 실제로 그 대검이나 아니면 반부패부 그 의사하고 반하게 수사를 지휘하기는 어렵다라고 또 수사 행사를 하기는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정확한 건 저도 알 수가 없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 전화해서 야 기소해 알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자, 그건 뭐 제 경험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확인할 수는 없는 거고요. 한편에서는 지금 이 시점에 권고안이 나온 배경이 좀 말이 많아요. 추미애 장관하고 윤석열 총장 갈등이 좀 심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법무부 장관한테 노골적으로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 부분이 만약에 이제 시점을 의심하기 위해서라면은 이 검찰개혁위원회가 최근에 만들어져서 급하게 권고안을 내놨어야 됩니다. 네. 근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문재인 정권 탄생과 함께 같이 시작을 했고요. 그 이기는 지난 2019년 10월입니다. 조 전 장관, 조국 전 장관이 있을 때 이기가 출범해서 그 팀이 지금까지 같이 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팀이 시작할 때 권고안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김남준 위원장이 인터뷰를 다 남겼어요. 그러니까 공수처 설치라든지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이런 건 입법부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고 국회 차원이 아닌 행정의 영역의 일을 우리가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속에 인사개혁위원회라든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폐지라든지 모두 가이드라인이 이미 나와 있었던 상태입니다. 네. 새롭게 만들어낸 것들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왜 이 시점에 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건 좀 적절치 않아 보이고 추미애 장관은 언젠가는 이 임기가 끝나고요. 윤석열 총장도 임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끝납니다. 그렇다면 이 권고안을 이 두 사람만의 갈등 때문에 만들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사실상 오랫동안 지속된 것이다. 그래도 시기가 참 애매하다, 그죠? 네, 뭐 애매하다, 그렇습니다. 그죠? 사실 뭐 오얏나무 아래서 가끔 고쳐매지 말랬다고 어찌 됐건 지금 초유의 6탄전까지 검사들이 6탄전까지 벌어진 상황에서 어떤 권고안이 나온들 간에 국민들 입장에서 이걸 과연 중립적인 안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네. 아까 오창석 평론가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작년에 출범했다고 했지만 사실은 저는 가이드라인이 미리 제시되었다기보다는 애당초 방향성 자체가 이미 설정이 되어 있었다. 작년에 위원회 출범할 때 지금은 이제 민주당 국회의원이 된 김용민 변호사나 네. 이탄희 변호사 같은 경우에 애당초 위원회 멤버였고요. 그때부터 사실은 기본적으로 성향이나 방향성에 대해서 이미 다 완료가 방향성 정해져 있었고 아하. 당시에 지난해 10월에도 이미 검찰 직접 수사 축소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권고안을 발표했는데 그때도 조국 법무부 장관이 당시 기다렸다는 듯이 적극 수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권고안이 발표되자마자 또 바로 다음 날 당정청에서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당정청 협의회를 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단순히 시기가 지금이다 아니다라는 게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큰 흐름 속에서 일관성을 가지고서 미리 계획된 각본대로 좀 진행되고 있다라는 의심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는 네. 이 제왕적 법무부 장관을 만드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은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권력이라든지 힘이라든지 검찰 개혁의 어떤 핵심이 되는 부분은 기소권이 아니고 불기소 부분이거든요. 기소는 하게 되면은 검찰에서 무리한 수사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하게 되면은 사실상 법원에서 판단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검찰에서 불기소를 해버리면은 아무런 판단을 받을 수 없고 그 사건을 열 수가 없거든요. 불기소는 검찰의 막강한 권력에 나오는 힘입니다. 그런데 이 법무부 장관에게는 불기소 권한을 빼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불기소에서 힘이 나오는 건데 법무부 장관에게는 불기소라는 그 막강한 권력을 빼고 어떤 수사 지휘권을 줬는데 이것이 어떻게 제왕적 법무부 장관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우리 신 변호사 법조인으로서 네. 만약에 기소권하고 불기소권 둘 중에 하나 가지려면 뭘 가지고 싶어요? 저는 불기소권입니다. 저도요. 덮어주면 거기서 힘이 나옵니다. 생각이 똑같네. 아니 무죄 판결을 해줄 수 있는 것보다 더 좋아요. 내가 무죄 판결 받아줄게 이러죠 보통. 근데 내가 불기소 받아줄게 대박입니다. 죄송한데 지금은 누구 성대모사인가요? 성대모사. 이거는 불기소를 받아준다는 거는 이거는 법조인으로서 있을 수 뭐랄까 할 수 없는 일을 해준다라는 그 정도의 어떤 그렇죠. 엄청난 건데 이 불기소권을 갖지 않은 법무부 장관을 제왕적 법무부 장관이라는 건 말이 맞지 않는다. 말을 만들어낸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문무일 총장 당시 검찰개혁위원회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수사권 폐지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네, 보십니까? 저는 두 가지 말씀드리고 예. 싶은데요. 일단 불기소권 어떤 검찰이 불기소권을 갖다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남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네. 개혁이 필요하죠. 그리고 이번에 권고안에서 법무부 장관에게는 불기소권을 빼버린 부분도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까 수사 지휘권이 꼭 불기소만 안 하면 불기소권만 남용하지 않으면 되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일선 검사들 같은 경우에 현재도 사실은 반부패 부장이 지시하는 수사 검사 그 지휘권을 거부할 수 없게 되어 있거든요. 거부하기 쉽게 어렵죠. 거부하기가 네. 어려운데 법무부 장관한테 불기소권을 뺀다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에서 과연 독립적인 그것이 가능하겠냐는 거고 저는 검찰이 만약에 남용되고 있는 권력이나 그런 부분이 있다면 개혁에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근데 이걸 그대로 법무부 장관에게 이관하는 것이 과연 문무일 총장 때 했던 어떤 수사권 폐지나 그런 방향성과 동일시 되느냐는 또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수사 지휘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수사 지휘권을 통해서 충분히 더 많은 권력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 수사 지휘권을 서면으로 하도록 이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 서면으로 한다는 거는 민주적인 통제. 지금은 어떤 이렇게 서면이라는 것이 형식이 없습니다. 절차도 없고. 전화하죠, 그냥 전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정도까지 수사 지휘를 하고 있는지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서면으로 남긴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수사 지휘권 자체를 축소하는 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서면 지휘로 견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아하. 서면 지휘라는 거는 예. 굉장히 서면이라는 걸 계속 남발할 수도 없고요. 계속 수시로 그거를 지휘할 수도 없는. 지금도 이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한테 그렇죠. 서면으로 지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아하. 굉장히 초유의 사건이라고 그렇죠. 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 수시로 지휘할 수도 없고 그리고 지휘할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지휘할 것이라는 어떤 절차적인 그런 요건을 둠으로써 국민적인 통제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을 견제 장치라고 둔 것 같아요. 자, 그럼에도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는 것 이게 가장 문제가 되는 상황인데 검찰총장의 힘은 빠지겠지만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권 행사하면 그게 서면이든 어떻든 검찰 수사 독립성을 약화시킬 수 있고 또 정치 검찰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지적도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걸 또 우려하고.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검찰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고치는 건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거부할 국민들은 아무도 없고요. 네. 다만 지금처럼 법무부 장관이 고검장에게 서면 수사 지휘를 하고 또 고검장은 다시 수사검사들에게 서면 수사 지휘를 하게 되면 사실상 중간에 있는 검찰의 수장인 검찰총장 자체는 패싱당하는 결과를 빠져버리고. 그리고 지금 고검장 같은 경우 지금 법무부 장관이 지금 임명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장관에 대해서 충성 경쟁으로 그러니까 인사권자에 대해서 인사권자가 원하는 방향대로 어떻게 보면은 그 바람이 불면 풀이 먼저 눕는 것처럼 수사 지휘하기 전에 어떤 방향성으로 수사를 해야 되는지 사실 지금 추미애 장관이 서면 지휘를 안 한다 해도 지금 기존에 논의가 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언론을 통해서 다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서면으로 수사 지휘가 안 내려와도 이미 고검장들이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는 걸 시그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민주적 통제 사실 이렇게 지금 이번 권고안에 나왔는데 결국은 어떻게 보면 정부가 통제하겠다는 거 아니냐.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일각에서는 지금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검사장을 차라리 미국처럼 직선제로 뽑자.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국가 검찰은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대부분의 수사를 담당하는 각 주의
검사장들은 주민들이 직접 선출을 하는데 이재명 지사 자체가 본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대로면 인사권이 정치 권력에 종속되어서 검찰이 권력을 감시하지 못할 거다. 권력의 사유물이 될 거라고 지적을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여연대나 아니면은 뭐 다른 뭐 법조계에서도 일각에서 동의가 나오는 게 뭐냐면 이번 권고안 자체가 과연 근본적인 부분을 건드려는 것인가. 그냥 검찰이 문제인 부분을 갖다가 다시 정권으로 그러니까 정부 쪽으로 옮긴 것밖에는 되지 않는다라는 우려가 있는 거죠. 네. 오창수 변호사님. 네, 사실 이제 저도 검사장 직선제에 동의하고요. 사실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법안 발의를 하려고 실제로 준비했던 적도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민주당의 과제가 전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 검찰이 검찰 내로만 통제를 받았기 때문에 검찰 내부를 견제할 기관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 대한 기소율이 뭐 1%도 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검사가 저질렀던 비위 사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대로 짚어내지 않고 넘어갔던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굳이 어떤 스폰서 검사 이런 거 언급하지 않더라도 국민들이 대다수가 느낄 수 있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가져가게 되면 과도하게 남용할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저는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봅니다. 네. 지금 추미애 장관이 수사 지휘권 두 번째 발동했는데 15년 만에 두 번째지만 헌정사상 통틀어서 두 번째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이번에 법무부 장관이 크게 이제 국민들로서 지탄을 받지 않았던 것은 국민들이 수사 지휘권 발동하는데 찬성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만약에 네. 반대로 그것이 무리하다라고 느꼈을 경우는 국민들의 여론이 반발 여론이 분명히 정당이나 현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로 바로 넘어갔을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도하게 남용될 것이다라는 우려는 하지 않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이 검찰총장 대신에 이 고등검찰의 고검장에게 수사 지휘권을 준다는 건데 제가 이 풍문으로 듣기로는 네. 이 고검이 말만 고검이지 사실 실제적인 힘은 별로 없다. 뭐 이런 이야기도 들은 것 같거든요. 일단은 네. 지방검찰청에서 부장검사가 일선 수사를 합니다. 고등검찰청에서도 검사가 있습니다. 고등검찰청 검사. 수사보다는 이제 제기 사건들, 뭐 행정 사건들 같은 걸 처리하는 경우가 많고 수사를 담당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검찰청 부장검사가 고등검찰청 고등검사로 발령되면 좀 옷을 벗는 경우도 예전에 많았죠. 지금은 뭐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고등검사장은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됩니다. 지방검찰청 검사장보다 상위라고 봐야 되고 그래서 고등검사장이 검찰총장 바로 밑에 있는 직급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총장을 뺀다면 뭐 그 모습이 바람직한 모습은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제가 좀 전에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수사 독립성이 혹시 약화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은 그 고등검사장들이 네. 그 인사권자인 법무부 장관에게 잘 보여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과연 견제가 제대로 되겠느냐 이런 부분 지적해 주신 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 수사 지휘권이라는 것은 일단은 어떤 수사를 하는 것을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막는 데에서 나오는 그 힘이 엄청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일선 수사 검사들은 계속 수사를 하고 싶어해요. 담당 그렇죠. 검사들은. 그래서 대부분.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거는 즉 이 담당 사건에서 어떤 외부의 입김을 두지 않고 그만 수사해라, 수사의 방향성을 새롭게 설정하지 않고 의심이 나는 대로 계속 이 수사를 진행하라. 네. 이런 쪽으로 지켜줘야 되고 보장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2018년도에 그 이제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에서 그 담당 검사가 어떻게 보면은 그 담당 일선 검사가 문무일 총장에게 당시에 외압이 있었다라고 의혹을 제기했어요. 담당 검사는 어떠한 외압도 그런 지휘도, 그러니까 막는 쪽으로 받지 않고 싶어한다. 그렇죠. 그런데 불기소 지시를 내리자 거기에 반발을 하고 뭐 보도를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외압이 있었다라고까지 했는데 그런 게 뭐냐면은. 이 일선 검사들의 독립성이 그만큼 보장되지 않았다. 오히려 위에서부터 그 외압이 내려오는 거예요. 계속 내려오니까 그런 부분을 보장을 하려면 이렇게 불기소라는 거를 아예 사전에 차단하고 그 수사의 독립성을 무엇보다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법무부 장관이 인사권자인데 어떻게 고등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어떤 이렇게 뭐 그 뜻에 반하는 그 지휘를 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개혁위원회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이 임기제라든지 아니면 권역제라든지 아니면은 뭐 평생 뭐 검사제라든지 이게 사실은 법과는 독립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1심, 2심, 3심 다 각각 그 재판에 관여할 수가 아예 없습니다. 그만큼 그 각각의 그 검사의 지위라든지 임기를 보장해 주는 부분도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보도가 되지 않고 있다. 네.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인사권 얘기를 또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검찰 인사를 할 때 이 법상으로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개혁안 보면 이걸 폐지하도록 권고를 했는데요. 뭐 당연히 법을 바꿔야 됩니다. 대신 총장이 검찰 인사위원회에 의견을 내고 장관이 인사위원회 의견을 듣고 인사권을 행사한다. 좀 아직 이해가 좀 안 될 것 같긴 한데 어떻게 지금 합니까? 그럼 결과가 좀 달라질까요? 어떻습니까? 저는 이번 권고안 보고서 네. 이 부분 보고서 예.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이랑 이제 얼굴도 보기 싫고 통화도 하기 싫구나. 너 얼굴 보기 싫어서 이렇게 이야기 났다고요? 너무 싫구나, 정말 싫구나. 설마요. 뭐 지난 1월에도 사실은 뭐 이제 그런 서로 제3의 이제 장소에서 의견을 만나자 뭐 네, 그랬던 적도 그랬었던 게 있고요. 있는데요. 네. 뭐 생각해보면 저희 근로자나 일반 회사에서 근로자가 예를 들어서 사업주에게 항의하거나 어떤 의견 개진하면 근로자가 하는 말이 직접 와서 나한테 하지 말고 네. 문제 있으면 저기 중앙노동위원회 가서 거기다 해서 거기 통해서 올라와라 예, 뭐 이런 예. 얘기를 많이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이번에 발표한 권고안 중에서 취지는 사실 가장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1월 달에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에 서로 이제 보고를 했니, 만나자고 했는데 못 만나느니 막 네. 이런 싸움이 국민들에게서는 사실 되게 보기 안 좋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어떤 인사권을 행사할 때 어떤 인사위원회라는 정치적인 기구를 통해서 투명적으로 좀 공개되는 그 부분에서는 취지에는 동감을 하나, 근데 과연 그동안 총장의 의견을 들었던 것이 그러면 다 검찰총장에 대해서 안 좋은 부분만 있었느냐? 어떻게 보면 일선 검찰들의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네.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고 또 검찰의 수장으로서 검찰총장을 예우하는 차원에서 사실 의견 교류가 있었던 건데, 그럼 앞으로 이 부분이 없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완을 할 것인가가 사실은 없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인사위원회가 지금까지는 이제 법무부 장관이 소집권을 갖고 있었는데 앞으로 이제 월 1회 정기적으로 연다고는 하지만 네. 결국 위원장 자체가 법무부 차관입니다. 그리고 검찰총장의 의견 제시를 한들 이게 사실 직접 얘기하는 거와 위원회를 한 번 거쳐서 가는 거는 사실 정당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위원회에서 많이 좀 제지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검찰총장의 목소리는 확실히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인사위원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뭐 둘 다 영향력이 줄어들 거라고 저는 생각이 아하. 들고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둘 다 약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지금 현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의 급을 내리면서 윤석열 총장을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산하팀장을 윤석열 검찰총장이 올라갈 때 그대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한동훈 전 지검장이죠, 이제. 그 팀들이 거의 그대로 올라가 버렸거든요. 이렇게 될 경우에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어떤 사안이 불거졌을 때 제19 감사기 논란이 무조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검언유착으로 분류되는 이 채널A 기자와 관련된 이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고 어떻게 종말을 맞을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지금까지 한동훈 법무위원이 출석하지 않고 이런 부분 자체가 윤석열 총장의 직속 라인이라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런 부분의 인사는 앞으로 사실은 지양되는 게 맞거든요. 그렇다면 중간에 인사개혁위원회가 있어서, 인사위원회가 있어서 전문성이라든지 오히려 또 제3자의 입장인 객관성을 제고하는 것이 훨씬 더 앞으로 향후에는 바람직하다. 뭐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라고 세간의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인사위원회가 더 필요하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번 검찰 개혁 취지가 비대해진 검찰 권력을 분산하면서 정치적 중립성을 갖도록 하는 것, 이렇게 보이는데 이번 권고안이 이 같은 취지에 부합할지, 또 얼마나 반영될지, 가장 또 실효성 있을지, 또 통과될지 이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별로 안 좋게 보시죠? 아니,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부분은 취지를 동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하. 그리고 검찰 권력이 비대해서 분산해야 된다거나 그 부분은 맞는데.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을 갖도록 해야 된다. 그거에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 지금 저희가 계속 논의를 하고 있지만 애당초 목적인 검찰 권력이 어떻게 분산돼야 되고 정치적 중립성은 어떻게 지켜져야 되는지보다 수사 지휘권을 누가 가져가고 안 가져가냐가 사실 너무 주가 돼버렸습니다. 여기에 이 논의에서. 포인트가. 그러면서 예. 이게 자칫 정치 권력과 검찰 권력의 싸움으로 국민들한테 아하. 비춰지고 있는데 이제 정치 권력이 검찰 권력보다 더 공정하고 선하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사실 그것도 검찰 맞죠. 권력도 견제받아야 되지만 그리고 아까 오창석 평론가께서는 지금 이 부분도 나중에 그렇게 무리하게 하다 보면 국민의 판단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국민 판단으로 미루기에는 사실은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 동안 또 어떤 거기서 나오는 병폐들도 또 역시 국민들의 몫이기 때문에 좀 그렇죠. 조심스러운 부분이고요. 뭐 지금 수사 과정에서 어떤 피의자 권리 보호나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불기소를 갖다가 검찰이 자의적으로 해석한다거나 아니면 기소권 남용 이런 부분들 좀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집중을 했더라면 좀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자,
실효성하고 이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검찰청법 개정이 필요해서 이 네. 검찰청법 개정안까지 지금 권고 아. 이제 위원회가 의견을 냈는데요. 의견 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법률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음. 국회에서 이 안을 받아들일지 아니면은 또 이거를- 논의를 하겠네요. 네, 논의를 하겠죠. 아하.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이 국회 지금 뭐 현황도 그렇지만 네. 이 뭐 검찰 개혁위원회에서 어떤 취지로 이런 권고안을 냈고 그리고 검찰 개혁이 어떤 취지로 가야 되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동감을 한다면 미래통합당에서는 국회에서 무엇보다도 국회에서 논의를 하고 토론을 아하. 할 때 뭐 권고안이라든지 아니면은 민주당의 뭐 A안을 냈다 그러면은 그냥 무조건 마이너스 A라는 안을 낼 것이 아니라 뭐 새로운 뭐 대안이라든지 그런 걸 토론 과정에서 좀 제시한다거나 여기 와 있는데 네. 아니, 토론을 안 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처리를 하니까 굳이 아니죠. 토론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아니죠. 그 부동산이고요. 그거는. 앞으로도 아마 계속 네. 그럴 겁니다. 그래서 뭐 B안을 새롭게 제시한다든지 아니면 요 정도의 뭐 새로운 그 제시를 하면서 정책 방향을 서로 간에 이 방향이 좋다 저 방향이 좋다라고 얘기하면 좋은데 국민들도 대안이 없어요. A안이 아니라면 마이너스 A 그건 아니지 않느냐. 그럼 뭔가 새로운 대안이 필요한데 미래통합당에서 마이너스 A라는 얘기만 하지 다른 얘기를 안 해요. 취지 동감? 그렇지만 나는 마이너스 A. 나는 안 돼. 이러면은 어떻게 국회에서 아니 국민들이 설득이 될지 저는 한병 그 부분이 부대변인 참 지금 관건이에요. 웃었는데 뭐 그 웃음의 의미는 저는 근본적으로 이 논의 자체가 국민들이 관심이 없다고 논의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정치인으로서 당연히 이 사안에 대해서 관심이 있지만 지금 부동산이 폭등하고 있고 오늘도 지난주에도 폭우가 쏟아져서 물난리가 난 상황에서 검찰 지리멸렬한 이런 싸움이 국민들 보기에 무슨 얼마나 시급하고 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대안을 내놓으라는지 오히려 부동산 정책이나 시급한 코로나19 대책이나 그 부동산 정책도 별로 대안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지난주에 또 저희가 열심히 본회의에서 또 열심히 발언을 하고 근데 이제 대책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없는 사안인 거는 맞아 보이나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눈 돌리기용으로 많이 이용되었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가 논의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치 검찰, 그러니까 정치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검찰도 문제지만 검찰 정치도 문제다. 그러니까 검찰이 어떤 사안을 던져주고 국민들이 여기에 모든 관심을 쏟아버리게 만드는 검찰 정치가 문제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네. 지금 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결국 지금 조 전 장관에 관련된 동양대 표창장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애초에 조작으로 나왔잖아요. 조작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종국적으로 갔을 때 조 전 장관이 만약에 실질적으로 이 표창장 의혹이 허위였다라면 조 전 장관 일가가 받았던 이 상처를 누가 주야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정정하지 않고 받아들인 국민들의 잘못된 정보, 검찰이 흘린 거잖아요. 검찰발 기사들이 쏟아졌잖아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검찰 설마요. 관계자에 네. 따르면이라는 그 전원 보도가 아하. 굉장히 많이 쏟아졌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생활과 직접적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국민들의 이목을 완전히 한쪽으로 쏟아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 번 정도는 점검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저는 네. 이 국민들이 관심이 없는데 무슨 대안을 내라는 건지 이 부분은 정말 국민들이 관심이 없을수록 정치인들이 국회의원들이 우리가 왜 뽑았습니까? 국민들은 생업을 해야죠. 그럼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지라도 열심히 궁리하고 새로운 정책을 내놔야 되는데 지금 국민들 살 길이 막막한데 내가 언제 그런 것까지 관심을 그렇다면 도대체 국회의원들은 왜 뽑아놨으면 왜 위원회가 각 있는지 이거는 우리가 그 한경 부분까지. 부대변인이 네. 뭐 이렇게 경중이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지금 네. 상황에서는 네. 부동산이나 임대차가 뭐 상당히 지금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그래서 그 얘기한 각 게 아닌가. 법사위원회라든지 네. 상임위원회를 맡으신 네. 그 국회에서만큼은 이 부분이 토론이 충분히 필요하고 새로운 뭐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만큼의 성숙된 토론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네. 바람입니다. 한경 물 한 잔 드시죠.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으세요? 할 말 안 하겠습니다.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습니다. 상황이 또 상황이니까. 예. 네. MC 장 녹화하기로 지금 되니까. 오늘 셉니다. 네. 뭐 불꽃이 막 튀는데 튀는데요. 예,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개혁위 위원들이 검사 출신, 변호사 출신, 교수 그렇죠. 다들 나름 전문가들이고 이 검찰 내부의 이런 상황들을 모르지 않을 텐데 여기 계신 변호사 두 분도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네. 두 분이 유독 잘 알고 계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근데 왜 이렇게 실효성이 좀 불투명한 이런 권고안을 낸 속내가 뭘까요? 뭘까요?
저는 이 실효성이 불투명하다기보다는 어쨌든 개혁위원회에서 이런 입장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뭐 길을 아니면은 토론의 장을 열어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개혁위원회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의견이 수사지휘권이 반드시 필요하다.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빼는 거는 정말 뭐 국민 여러분들의 의견이 뭐 식물총장이다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몰라도 최소한 이 불기소에서 힘이 나온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불기소 지시,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불기소 지시를 하진 않습니다. 검찰총장은 불기소를 지시하기 전에 많은 우회적인 지시를 통해서 하겠죠. 기소를 못할 정도로 계속 시간을 끄는 게 작전이고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 채널A 이동재 전 기자 사건도 간단한데 이제서야 뭐 기소를 한 해 만에 곧 영장이 만료가 되니까 기소를 한 해 만에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시간이 끌 사건입니까? 만약에 이것이 한 검사장과 연결이 돼 있지 않는 사건이라면 이 사건은 예전에 기소가 됐을 사건이에요. 이게 시간을 많이 끄는 이런 행태가 국민들의 눈에 어떻게 비춰질지 불기소권이 왜 그러니까 불기소 지시라든지 아니면 서면 지시라든지 네. 이런 것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확실하게 인식하고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를 좀 많이 깨달은 시간? 뭐 이렇게 그렇구나 라면서 서로 공론의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결국은 검찰개혁위원회에서 냈던 이 권고안, 공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냈을 것이다라고 신 변호사께서 짚어주셨고요. 또 이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논란이 있는 가운데 당초 7월 말에 예정이 되었던 법무부 검찰 인사가 미뤄졌는데 왜 미뤄졌어요? 혹시 권고안하고 좀 관계가 있을까요? 뭐 일단 사실은 저희가 다 이제 7월 예. 말에 예상을 했었고 원래 30일에 검찰 그렇죠. 인사위원회가 열리기로 열려고 했었는데 했죠. 뭐 이례적이라고 다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저도 사실은 이렇게 인사위원회가 연기된 것도 처음 보기도 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검사장급은 빠르면 이번 주 내로 그다음에 이제 중간 간부 인사는 이번 달까지 마무리한다는 얘기는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지금 권고안이 나왔고 그 다음 날 바로 또 당정청이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뭐 이런 부분 또 시행령에 담겠다고 했는데 자칫 인사가 먼저 일어났을 경우에 그거에 대한 반발 때문에 이런 시행령이나 아니면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이런 부분에 좀 더 큰 벽에 부딪힐 수도 있는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직제 개편이나 이제 조직 개편도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또 인사를 내야 되는 상황까지 아하. 발생하다 보니 아마 좀 현실적인 이유들이 좀 작용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권고안하고 어느 정도는 관계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또 11곳짜리가 비었어요. 검사장급 자리가. 네. 뭐 그런 거하고도 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윤석열 총장의 동기들이 이제 줄줄이 사퇴를 네. 했죠.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큰 공백이 생기긴 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꺼번에 공백이 생겨서 또 제대로 된 검증을 하지 않고 이 자리를 채워넣으면 또 검찰 조직 내부도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수사의 영속성이라는 부분도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장고를 재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우리 이제 검찰 이제 인사가 이제 그래도 곧 있을 것 같은데 주목하는 좀 인사 한 명씩 한번 짚어볼까요? 주목하는 인사. 저는 네. 이문정 부장검사가 이제 어디로 갈지 그게 눈에 띄긴 하는데요. 어디로 갈지. 예. 최근에 지금 여성 검사장 탄생 뭐 되는 것이냐 네. 네 번째인데 될 것이냐 되면 누가 될 것이냐 이제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 지금 이제 앞으로는 뭐 권고위 개혁안 그러니까 아니 개혁이 권고안 그 개혁의 개혁이- 권고안에 따르면 네. 개혁이 권고안에 따르면 뭐 검찰총장도 여성에서 뭐 여성도 임명하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 검사장이 여성 검사장이 나올지 저는 그 부분을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 뭐 우리 많은 검사들이 보면 남성 검사보다 여성 검사들이 눈에 띄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뭐 네. 진혜원 검사라든지 네. 뭐 이문정, 서지현 검사, 특히 이문정 검사는 좀 부장급이니까 또 기수도 그렇고 검사장이 될지 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 급수가 될 것 같기도 한데 또 눈여겨봐야 될 게 윤석열 총장을 패싱을 할지 그것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또 요새 자꾸 등장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어디로 갈지 있을지 갈지 저는 유임되지 네. 않을까라는 생각이 유임될 좀 것이다. 근데 일단은 수사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네. 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형사 1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네. 이동재와 한동훈 지검장에 관련된 내용은 네. 사실은 서울중앙지검에서 도맡아 했으니 이 부분 때문에 또 수사 지휘권까지 발동했으니 하던 사람이 끝까지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만드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네. 어떨까요? 뭐 윤석열 패싱 부분 나왔는데 결국은 윤석열 사단 이른바 특수통이라고 불리는 그렇죠. 분들이 이번 인사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미 추미애 장관이 형사 공판부에서 묵묵히 일해온 인재를 발탁하겠다라고 또 공언한 바도 있고 네. 뭐 지난번에 개혁에서 검찰 개혁에서
검사장 자리 60% 이상을 형사 공판부 경력에 있는 사람으로 채워라라고 권고한 바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자리를 형사 공판부가 채운다면 특수통,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 많이 배제가 될 것이고 그 부분이 뭐 윤석열 총장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아무래도 힘이 많이 빠지는 부분으로 인사가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법무부의 검찰개혁위원회에서 권고안 어떻게 또 진행이 될지 살펴보았고 또 앞으로 있을 검찰 인사까지 저희가 짚어봤습니다.